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은퇴 준비라고 하면 그저 적당한 목돈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특히 10억이라는 숫자는 어쩐지 그래. 이 정도면 모자라진 않겠지 하는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60대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신 분이 10억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고도 매달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대체 왜? 하는 생각부터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10억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꽤 큰 돈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고 남은 자금으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변수가 훨씬 많아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가족 지원, 주거 환경 변화, 그리고 은퇴 후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등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술술 나가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10억 자산으로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도 곁들여서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한 번쯤 내 상황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2.1.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공무원 출신인 김정호 가명 씨가 가장 당황했던 건 바로 의료비였어요. 김정호 씨는 60대 초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했는데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자산을 모았다고 해요. 집값 상승 덕분에 수도권 아파트 하나, 그리고 예적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 투자나 펀드 정도로 1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부럽다 할 만큼 든든하다고 봤죠. 그런데 은퇴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슬슬 생기더래요. 퇴직 후에는 몸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터진 건지 여기저기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된 거예요. 평소 혈압도 좀 있었고 관절도 안 좋고 가끔 소화장애까지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겼는데 막상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 해도 모든 병원비가 다 커버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김정호 씨의 아내분도 퇴직 후 반갑게 여행도 다니고 하느라 체력을 많이 써서인지 무릎 치료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매달 최소 5,070만 원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의료비 같은 건 크게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월급이 없어지니까 돈 나갈 때가 훨씬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2.2. 사례 2. 가족 지원비 생각보다 크다. 자식들 다 컸으니 이젠 지원할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지금은 65세가 되신 최영자 가명 씨 이야기예요. 자녀는 성인이 되었고 각각 취업도 했지만 의외로 손주 지원이나 자녀 주택 마련 자금 때문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특히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어도 그 이후에 엄마 아빠,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 갚기 힘들어요 하는 자녀의 하소연에 결국 조금이라도 보태주게 되잖아요. 결혼 때 이미 많이 줬는데 막상 살림 차리다 보면 이것저것 모자란 게 보이니까 또 도와주게 돼요. 집도 요즘 워낙 비싸서 젊은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최영자 씨가 이렇게 말할 때 그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자식 도와주고 손주 돌보는 건 기쁘지만 막상 계속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내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네 하는 불안감이 커지죠. 실제로 손주 학원비며 간식비, 용돈 등등이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월 200만 원으로 손주들 가정교사 붙여주고 피아노 학원비라도 조금 보태주면 금세 달말에 적자가 나요. 하고 푸념을 하시는데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2.3.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 수익 창출에 대한 착각. 은퇴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자나 배당 받아서 살면 되겠지? 라는 게 꼭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니까요. 마지막 사례로는
이번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본 이성우 가명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성우 씨는 60대 중반으로 10억 정도의 자산으로 투자 생활을 꽤나 자신했던 분이에요. 퇴직하기 전부터 주식에 관심 많았고 이제 퇴직하고 나면 매일매일 장 열릴 때는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은퇴 직후 몇 달간은 운이 좋았는지 꽤 재미를 봤어요. 자신감이 붙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큰 금액을 베팅하게 되죠. 그러다 한번 크게 시장이 흔들리면 그 손실이 자산에 큰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이성우 씨도 갑작스러운 경기 변동으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그래,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 부동산으로 가자 해서 빚을 조금 얹어 투자했는데 마침 부동산 시장도 꺾이면서 한 번에 타격을 입었어요. 막상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한 번 큰 손실을 봐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내 노후 자금에서 바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심적으로도 엄청 부담돼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결국 이성우 씨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했던 그 10억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투자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은퇴 후에는 정말 한순간에 자산이 줄어들 수 있구나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3.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위에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은퇴 생활은 결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는 점이죠.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의료비, 가족 지원, 예측 불가능한 지출, 생활비, 취미여행 비용까지 모두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지출 요인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산과 지출 계획 세우기. 당장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또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목돈이 무엇인지 기록해야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의료비, 자녀나 손주 지원비, 각종 보험, 세금 등 꼼꼼히 체크해야 하죠. 설마 이건 안 쓰겠지 생각한 부분도 리스트에 넣어보세요. 막상 살아보면 사소한 데에서 돈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 마련. 연금은 되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다양한 루트를 미리 챙기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은퇴 후에는 되돌릴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생활비 부분은 배당주나 안정적 채권 또는 연금보험처럼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길 추천해요. 시간 활용, 작은 일거리라도 만들기. 은퇴 후에 완전히 손 놓고 쉬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시간이라도 취미나 재능을 살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누가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는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곳이 있어요. 기술 강의나 상담, 글쓰기, 1인 미디어 운영 등 다양하죠. 돈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월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정신적,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가족과의 소통 및 협의. 아무리 가족을 돕고 싶어도 내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인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건지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 손주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같아선 다 대주고 싶어도 현실을 솔직하게 가족과 공유하고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게 좋아요. 4. 마무리 10억이 아니라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 때 10억 자산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면 돈이 많고 적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난 10억도 없는데 어쩌지? 라고 걱정부터 하기보다는 내가 쓸 돈이 월 얼마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어떤 식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은퇴하기 전부터 의료비나 가족 지원, 집 유지 비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따라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지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고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삶을 꿈꾸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다만 내가 정말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아니면 나중에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는지를 체크하면서 하셔야 해요.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니까요. 현역 시절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지 않는 만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앞으로 20년, 30년 이상을 살아갈 자금 운용에 대한 거예요. 60세든 65세든 심지어 70세가 되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뚜렷한 계획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가족과의 꾸준한 대화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10억 있으면 모든 게 편하겠지라는 환상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매월 지출을 기록해보고 투자와 지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퇴라는 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분명히 적자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게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은퇴 재무 계획이나 투자 전략 같은 것도 다뤄보면 좋겠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은퇴가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